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장품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KB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KBT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KBT 클러스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올해 아마 과제가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화장품 산업이라 그러면 프랑스를 꼽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라 코스메틱 밸리라는 클러스터가 유명한 클러스터가 있어요. 코스메틱 밸리가 형성이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화장품 회사뿐만 아니라 향수 회사들이 프랑스에 많이 라 코스메틱 밸리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한 화장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화장품의 연구 개발이나 품질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연구 개발에 이제 일부 소재나 피부의 안전성 이런 쪽 빼고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외의 어떤 유명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게 화장품 특성화 대학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유치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약이든지 의료기기든지 고령 친화든지 이런 데에는 특성화 대학원을 몇 개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기기나 이런 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화 대학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성화 대학원을 꼭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산업 육성법입니다. 사실은 이 화장품 산업 육성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몇 번을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 육성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화장품 산업을 발전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화장품 산업 육성법을 만들면서 저는 또 이것도 같이 했으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뷰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에서 여러 번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좌절되고 하는데, 이왕 우리가 KBT라는 어떤 말을 쓰려고 하면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서비스 산업까지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이 우리 화장품 산업에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조항구 회장님, 이에 대해서 첨언할 말씀 있으시면. 네. 연초에 국회에서 K-뷰티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5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포럼을 가졌는데요. 이 포럼은 단발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이런 K-뷰티 포럼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아까 프랑스의 화장품 클러스터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 거죠.
치매 시발점은 제가 알기로는 코팅하는 특별한 기술이 개발돼서 이것을 화장품 용기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용기들하고는 크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이 이제 기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주위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모여들게 돼서 현재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연관 기술이 있을 때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는 또 산업화할 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화장품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클러스터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K뷰티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 전략에 있어서는 K뷰티 스쿨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뷰티 화장품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어요. 이제 김주덕 교수님이 이전부터 계속 연구하시고 제안하셨던 이제 특성화 대학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도 사실 클러스터하고도 또 무관하지도 않은 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클러스터라는 거를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효율화시키고 직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 기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곳에서 직접화해서 그 시너지를 낸다는 방향성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또 이제 특성화대학원은 조금 다른 트랙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종합대책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열의를 갖고 있지만은 그 산업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클러스터 지정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가 이제 저희 KBT 클러스터는 만약에 이거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무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데를 부족한 기능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서 거기가 좀 더 육성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민간 협의체를 올해는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뎁스 있는 깊이 있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 혹시 여기 보면은 국제 KBT 스쿨 설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작년 그 국회에서 최종 올해 예산을 확정할 때 오송 K뷰티 스쿨로 해서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그러니까 경자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경자청에서 이 국제 KBT 스쿨 이제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클러스하고 동일한 뭐 관계냐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클러스터라는 어떤 직접 효율화하는 거에 교육 기능과 연구 개발 기능과 또 일부 이제 제조 기능이 신설로 할 때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적인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 방향이 좋은 건지는 계속 고민하고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